지난 이야기. 외국인 친구가 아이스크림 잡을 소개해줘서 지원했지만 바로 탈락. 여기저기 다니면서 레주메도 돌려보지만 숱한 거절에 서러워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아무리 지원해도 오지 않는 연락에 결국 오지잡을 포기하고 한인잡 트라이얼을 가고 마는데 그마저도 거리 때문에 포기 후 다른 잡을 계속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평생 쓸 일 없을 것 같은 15만 원짜리 주류 판매 자격증 강의는 환불도 안 된다고 하네요. 과연 저의 구직 여정은 언제 끝날까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오지잡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주세요. 어차피 한인잡을 처음에 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런치 카페로 인터뷰를 갑니다. 한인잡이고요. 일식당 트라이얼 다녀온 이후로 오지잡은 계속 연락도 하나도 안 오고 어차피 한인잡을 처음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왕 하는 거 식당 말고 카페를 좀 도전해보자. 그리고 좀 가까운 곳을 구해보자 해가지고 대여섯 군데 지원을 했고 그중에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군데는 다시 보니까 최저를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공지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답장을 안 했고요. 다른 한 군데에서 오늘 인터뷰를 보자고 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그래도 뭐. 근데 혹시 트라이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슬랙스도 입었고 워킹화도 신고 가려고 합니다. 과연 제 잡 찾기는 언제 끝날까요?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빨리 저도 안정을 찾고 싶어요. 정말로. 라는 말이 a dash of milk 이겁니다. Can I have a large long love with a dash of milk? 자, 특징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샷이 좀 많이 너무 한인 동네인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한국인 손님이랑 외국인 손님이 반반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괜찮은 것 같다 싶었고 그래서 목요일에 아침에 2시간 트라이얼을 하기로 했고요. 줄지 모르겠네. 근데 뭔가 되게 오래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하셔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엄청 자신감 있는 느낌으로 면접을 보고 왔어요. 저한테 인상이 좋다고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냥 하신 말일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좋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 힘내라는 의미에서 뼈해장국을 먹으러 왔어요. 레주메 좀 더 돌려보려고 이력서 뽑으러 버우드 도서관에 왔습니다. 망했다. 말 그대로 망해 있었다. Do you have your resume? Yeah. You can pass it to me. I'll pass it to my manager. Thank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Yes. Work as a waitress. Okay. So holiday visa? Yes. Do you have RSA, RCG? Only I have RSA? RSA. Yes. What time can you work? Any day. You work nighttime too? Nighttime? Yes, I live there, so Oh, okay. I work in here. But we close very late, is that okay? It's Oh. like 4 or 5 a.m. close. Oh, really? Yeah. Is it too late for you? Thank you. Yeah, I'll give you a call if I need it.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긴장해서 용어가 이상하게 막 나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연락 안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2번 정도 갔던 나름 단골 식당에 레주메를 내러 가볼게요. Resume? Yes. So RSA is for drinking, Yes. RCG is for the machines. Can't work in here if there's the machines. Think about Sydney, nearly every place has machines in it, right? 그러니까 버블티 마시면서 공원에 좀 누워있다 가겠습니다. Can I have a cheese? another employee. you know. Because we have 2 shops in for the boss, and then one is in Castle Hill, one is in Burwood.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너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눈물 나게 아픈 날에. 저 진짜 호주 와서 그 첫날에 감회가 새로워서 썸네일에서 운 거 빼고는 호주 생활이 힘들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즐겁고 그냥 좀 힘들어도 눈물이 나올 정도는 아니어서 한 달 동안 사람들은 처음 와서 운다던데 나는 안 우는데? 뭐 그렇게 안 힘든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잡부하면서 몇 번 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막 힘들어서 눈물이 나온다기보다 이게 참고 있던 게 갑자기 이렇게 멍 때리면 눈물이 나오고 서럽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우는 걸 올리면 꼭 아저씨들이 방구석 백수들이 와가지고 눈물 셀카 오글거린다, 너 카메라로 우는 거 왜 찍냐 이러는데 어쩌라고. 유튜버니까 찍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콘텐츠 때문에 우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됐으면 제가 배우를 했겠죠? 해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 진짜 다 대단해요. 힘들 때 우세요. 그냥 너무 잘하고 있고요. 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아시죠? 집에 왔는데 좀 영어 공부 좀 하고 바람 좀 쐬려고 지금 마당 흔들의자에 앉아서 영어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팟이나 헤드셋 말고도 이렇게 마이크 달려있는 줄 이어폰 가져오시면 길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에서 뭐라고? 아무튼 버스나 지하철에서 작게 중얼거리면서 공부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줄 이어폰 있으시면 가져오세요.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틀 뒤에 브런치 카페 트라이얼이 있고요. 원래 오늘은 옆 동네 가서 레주메를 좀 돌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한인 카페에서 면접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면접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이 왜 똑같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단정한 반팔 셔츠가 이거밖에 없어요.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류장 의자가 없어서 풀밭에 냅다 앉아있어요. 면접볼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한인 동네라고 해서 약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한국인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면접 후기를 짧게 말해보자면 면접을 잘 봤어요. 사장님도 되게 착해 보이시고 괜찮아 보여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열심히 면접을 처음에 봤는데 시급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본인이 소상공인이고 본인도 힘들다는 걸 어필하시더니 최저도 안 주는 가게라는 걸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1차 충격을 받았고 또 막 예전에 튀었던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트레이닝을 다 시켜놨는데 그만둔다고 해서 트레이닝비를 안 줬다라는 얘기를 또 당당하게 하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붙어도 안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슬로우 모션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 했는지 지금 더빙으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 걸어 다니면서 그냥 작은 식당이나 카페에 일하는 사람들 부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저기서 일하기 싫다라고 생각했던 곳에 직원들까지도 이제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다시 집에 왔고요. 그동안 촬영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한인잡 면접 다니면서도 자꾸 현타가 오니까 계속 식이나 조라잡으로 오지잡에도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어요. 근데 연락 온 곳은 없고요. 그래도 오늘도 넣어보려고 해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중에 결국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놔야 후회가 없고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희망이 없더라도 계속 하는 거고요. 지원서 넣으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침 8시고요. 오늘은 RSA 자격증 따러 가는 날입니다. 솔직히 이거를 쓸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15만 원 주고 이 새벽 아침에 가는 것 자체가 약간 이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환불도 못하고 돈 냈고 혹시 모르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그쵸? 다녀오겠습니다. 원래 오늘 수업 들으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으니까 좀 꾸미고 가려고 했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시간 계산도 잘못하고 이래가지고 이러고 갑니다.
오전 수업이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 영어로 수업 듣고 영어로 문제 풀고 해야 되고, 이 코스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 동안 해야지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호주에서 술을 팔려면 따야 되는 자격증이고 15만 원을 내고 이렇게 따고, 근데 또 지역 이동을 하면 또 새로 따야 돼. 진짜 빡세죠. 그리고 수업 내용이 되게 신기했던 게 취한 사람한테 술을 팔면 안 돼요. 벌금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그들한테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롤플레이도 하게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웃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배고파서 KFC 가고 있어요. 자격증 따고 나왔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롤플레이를 하는데, 저는 그게 개인별로 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반 전체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대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And if you don't, if you're not willing to leave, there's two options really. 그래서 사실 좀 긴장했는데 그래도 잘 맞췄고, 여기는 근처에 있던 빅토리아 공원이고요. 집 가기 우울해서 들렀어요. 이렇게 자연 속에 있다 보면 또 힐링이 되고 그만큼 보상이 되고, 풍경을 보면 참 예쁘고 여유로운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밤 12시고요. 내일은 저번에 면접 봤던 브런치 카페 트라이얼이 있는 날인데, 중요한 건 아침 7시에 트라이얼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 일정이 굉장히 빡센데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카페 트라이얼, 낮 12시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면세점에서 면접이 있고요. 또 저녁 9시에 클럽을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내일 할로윈이거든요. 그럼 저 얼른 잘게요. 내일 너무 빡센 하루기 때문에. 안녕. 트라이얼이 끝났는데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면접 보러 왔을 때는 손님들이 거의 다 한국인 분들이어서 사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 시간에 오니까 외국인 손님들이 훨씬 많고 너무 뽑혔으면 좋겠어서 좀 어필을 하고 왔는데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가 제가 첫날 온 데잖아요. 그래서 오면 좀 기분이 미묘해가지고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빨리. 방금 그냥 들른 건데 갑자기 자리가 하나 빌 것 같다고, 이번에 면세점 면접 끝나고 1시간 정도 트라이얼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좋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즉석으로 트라이얼이 잡혔네요. 인터뷰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페디스 마켓 들려서 기념품 좀 구경하려고 해요.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코스튬도 팔고 있어요. 대박이다. 도끼 가득해요, 진짜. 웬만한 도끼 가지고 못 입을 옷들이 많네요. 이게 하나에 $5에서 $7 정도 하는데 너무 귀엽다. 배 안에 제 코끼리, 아니 캥거루가 있어요. 귀여운 캥거루를 골랐어요. 귀엽다. 지금 면세점 앞에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저 합격했어요. 갑자기 지금 면접 5분 딱 봤거든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저 합격한 건가요? 이러니까 그렇대요. 근데 일요일까지 뭔가 변동사항이 있거나 다른 데에서 일하게 되면 말을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의 여지는 있는 것 같고, 여기의 장점이 실내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안 바빠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단점이 99%가 한국인 관광객들이래요. 그래서 영어가 필요가 없대요. 근데 또 시급은 약간 센 편이에요. 다른 최저주는 한인잡들에 비해. 영어가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제 워홀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편하게 일하려면 여기가 맞는데, 난 편하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고생하고 영어 배우러 온 거잖아, 체리나?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Oh, amazing. 여러분 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아이스크림잡 소개해줬던 마누엘이 에서 나온 콜롬비아 친구 있죠. 친구가 저한테 다시 연락을 준 거예요. 아이스크림 가게 지금 또 직원 구하는데 레주메 보내줄래? 또 갑자기 다른 스태프 거를 소개해줘서 네, 여러분 지금 자기 전에 그 마누엘이 연락 온 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얼굴은 좀 이상하지만 걔한테 다시 너 아직도 잡고 하냐고 연락이 와서 잡고 하는데 왜? 하니까 걔가 투잡을 해요. 그 아이스크림 잡이랑 크루즈 에서 웨이터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데 우리 지금 크루즈 회사에서 한국인 스피킹하는 직원을 찾고 있는데 너 한번 넣어볼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걔가 알려준 매니저 번호로 제 이력서랑 간단한 설명을 보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게 아이스크림 잡도 똑같은 프로세스였거든요. 거기도 코리안 스피킹 직원을 찾고 있었고 넣었는데 완전 바로 잘렸던 케이스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비자 만료 기간 한 번 더 체크하더니 그럼 나 모레 트라이얼 나와볼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완전 된다. 가겠다. 덥석 물었죠. 그래서 갑자기 인터뷰도 아니고 오지잡 트라이얼이 갑자기 물에 뿅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반 식당도 아니고 크루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해요. 왜냐면 기회를 놓치면 진짜 더 이상의 오지잡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너무나 세게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할 수 있으면 하고 트라이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방금 어제 마지막으로 일했던 한인 카페에서 같이 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들은 이유는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야 되는 일이라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트라이얼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뭐 재밌었으니까요.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브런치 카페와 크루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제가 두 개 중에 뭐라도 잡을 수 있을지. 오늘은 드디어 크루즈 트라이얼에 가는 날이고요. 좀 긴장이 되는데요. 단정하게 하고 오라고 하셔서 앞머리도 넘기고 머리도 묶었고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맞아. 지금 항구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배가 제가 탈 크루즈 같은데? 작은 크루즈인가 봐요. 타고 올게요. 네, 여러분 후기를 한번 말을 해볼게요. 일단 아시는 대로 크루즈였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형 크루즈는 아니고 한 층당 12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그 정도의 규모였고 저만 한국인이었고 직원분들도 다 외국인 그리고 손님분들도 거의 다 외국인 딱 두 테이블만 한국인 관광객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도착해서 막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니저분이 있거든요. 저한테 너 오늘 트라이얼이니까 너의 최선을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널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딱
딱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긴장이 되고 너무 간절한데 겁을 주니까 이렇게 더 긴장이 확 됐어요. 그래서 처음 한 일은 그 테이블을 세팅하는 거였는데요. 손님들이 오기 전에 이제 식기류랑 접시, 물 같은 거를 세팅을 쫙 했어요. 그때는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음식이 나왔을 때 서빙을 하는 거였는데 와 여러분 호주에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하려면 보통 접시를 3개쯤은 들어야 해요. 이게 호주에서는 통용된 기준 같은 거거든요. 접시 3개는 들어야지 웨이터를 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저도 이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막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접시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기껏해야 뭐 뷔페 접시 우리가 아는 그 흰색 동그란 큰 접시 정도의 무게로 생각하고 갔는데 도자기 접시인 거예요. 그래서 양손에 하나씩 들어도 와 손목 부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접시였고 제가 안 그래도 한국에서 카페 알바할 때 커피 그 머신기를 너무 이렇게 확확 돌려서 손목이 한번 확 약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손목이 많이 약해요. 근데 접시를 총 3개 들려니까 진짜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냥 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나는 잘 보이고 싶고 여기 너무 꼭 일하고 싶으니까 막 어찌어찌 막 3개 들려고 하는데 매니저분은 아 너무 위험하니까 오늘은 2개 들어라. 근데 어쨌든 3개 들긴 해야 된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어쨌든 오늘은 2개를 들어서 어찌어찌 해내긴 했지만 3개를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나 오늘 너무 못했는데 안 뽑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시도 쉴 틈 없이 계속 걸어다니면서 치우고 나르고 했는데요. 느낌이 굉장히 비현실적이었던 게 일단 크루즈여서 배 위에 떠있는 식당인 거예요. 그래서 기우뚱 하면서 배가 물 위에서 가는 느낌을 느끼면서 계속 제가 서빙을 하고 있고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도 창밖을 보면 시드니 바다인 거예요. 폭죽도 터지고 있고 막 루나파크도 보이고 그리고 제 주위엔 외국인밖에 없어요. 한국인은 저뿐이고 외국인 직원들, 외국인 손님들 저는 계속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냥 그 모든 순간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거예요. 게다가 제가 거기에 채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비현실적이고 꿈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호주 워홀 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진짜 이런 곳에서 일하기를 내가 꿈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했어요. 솔직히 한인잡 가서 트라이얼 볼 때 굉장히 많이 현타가 왔었거든요. 난 여기 왜 왔지 그럼? 돈 벌고 몸만 고생하려고 온 게 아닌데 하면서 너무 현타가 사실 왔었는데 오늘 거기서 일을 하니까 솔직히 너무 꿈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지. 외국인 동료들이랑 외국인 손님들이랑 이렇게 시드니 뷰 보면서 일하는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근데 솔직히 몸도 너무 힘들고 접시도 뭐 너무 못 들고 안 뽑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슬프고 너무 괜히 서럽고 근데 또 그 서러울 시간도 없이 계속 바쁘게 일해야 되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그냥 식당만 있는 게 아니라 크루즈니까 쇼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1시간 정도 동안 춤추고 노래 부르고 공연을 하거든요. 저는 공연 당연히 볼 시간도 없죠? 공연을 할 때 수저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어요. 키친에서. 근데 노래소리가 갑자기 한국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들리는데 동료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공연 중에 딱 한 곡이 한국 노래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간간히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그거 듣는데 너무 신나고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흥얼거리면서 그거를 닦았어요. 근데 매니저가 나 지금 한국 노래 하니까 너 잠깐 나와서 구경해라 해가지고 객석 뒤편에 서서 노바디 춤 추는 걸 구경을 했어요. 그게 뭐 한국 가수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 댄서들이 노바디에 맞춰서 근데 진짜 그 노바디 뮤비처럼 반짝이 있고 그 스탠딩 마이크 쓰고 완전 제대로 공연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쉴 틈 없이 막 일하다가 갑자기 거기 서가지고 노바디 공연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 내 몸도 안 따라주고 어차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난 이제 어디서 일해야 되지 싶은데 그 순간에 한국 노래와 한국 춤을 보면서 갑자기 뭐 이상한 기쁜 감정들이 울컥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히 울진 않았고 30초밖에 안 봤어요. 제가 눈치가 보여서 오래 못 봤고 네 그러고 다시 계속 일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분 테이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었는데 제가 아, 저 한국인이다 하면서 좀 챙겨드렸어요. 근데 제가 첫
첫날이니까 당연히 미숙하잖아요. 심지어는 막 포크를 손님 허벅지에 떨어뜨리고 막 이 정도로 우당탕탕 했었는데 기특하고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 천천히 해라 괜찮다 하면서 팁도 받았어요. 이 20불이 제 인생 첫 번째 팁인데요. 그때 정말 마음이 막 이렇게 외롭고 그랬던 시점에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걸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던 순간이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총 4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안 뽑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마쳤는데 매니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 앉아보자 하셔서 앉았는데 일이 어땠냐고 해서 너무 좋았다, 너무 판타스틱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뭐 계약서를 가져오고 일하는 시프트 배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급 알려주고 이러는데 점점 나 된 건가? 왜 됐지? 합격이네?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취직됐어요. 대박이다 진짜.